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감에선 거주지주의 과세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가 됐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가운데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유보하고 있는 소득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만큼 기업 경쟁력 강화와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과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와 함께 기업의 법인세율 인하를 두고서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져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김대호의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거주지주의 과세 이게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이 과세 방법 때문에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좀 엉뚱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원정 출산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싶어요. 자, 우리가 한국에서 아기를 낳으면 한국에서는 한국에 우리가 국적이 한국이기 때문에 피가 부모기 때문에 한국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미국 가서 아기를 낳으면 미국에서는 속지주의를 적용을 해서 부모의 피가 어떻든지 간에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미국 시민권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속인주의, 미국은 속지주의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세금에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주자 위주의 과세라는 것은 그 사람의 국적을 따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나가서 어떤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거기서 소득이 생기거나 영업소득세든 개인소득세가 생기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지를 따라서 그 사람은 결국은 삼성전자의 본사는 한국에 있고 한국인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세 당국에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로 거주자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이 시스템에서는 그 나라에서 베트남에서 일어난 소득은 베트남 이외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주자주의라는 조세 방법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적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최종적인 세금은 우리나라에 와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제 그 경우에 이 많은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아예 한국으로 돈을 가져오지 않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대목이 오늘 국회에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다 보니까 해외로 가거나 해외 투자를 늘리는 기업이 더 많아질 것 같고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좀 해외에서 자국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뭐 유턴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하던데 상황이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경제 정책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지지를 많이 잃었지만 경제 정책에만은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해외로 나가 있던 많은 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경제학에서는 리쇼링이라고 그러는데요. 외국에 나가 있던 기업들을 미국으로 다시 끌어들임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이 다시 커졌거든요. 바로 그 대목에서 미국이 세금 제도를 거주자 우선주의를 철폐하고 외국에서 거둔 세금은 미국에서 다시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여 년 동안 외국에 쌓아놨던 그 돈에 대해서도 추가로 과세하지 않기로 했었어요. 그런 것이 이제 나오면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났고 지금 전 세계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는 이 경쟁을 하면서 리쇼링을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낮춰주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안타깝게도 최근에 리쇼링에 대한 논의 자체가 늦게 생긴 데다가 실제로 거주자 우선주의를 하다 보니까 위주하다 보니까 세금 부담이 있고 이러니까 돌아오는 기업들이 별로 없다. 그런 면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숫자에 관해서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 반대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지금 25%입니다.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최고 법인세율이 25%인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미국의 법인세율이 21%로 낮아졌거든요. 이게 35%에서 21%로 급격하게 낮아진 거예요. 거기다 아일랜드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리니까 외국으로
다 탈출하는 아하, 이런 예. 지금 현상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로 눈길을 돌리고 그리고 유턴하는 기업이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에 비해서 현저히 숫자가 예. 적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또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제 그게 이제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렵다. 일단은 한국의 여러 가지 거시경제 상황, 특히 인건비 상황,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노사관계라든지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돌아오고 있는 요인이 하나 있고 또 한국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는데도 한국에서 사업을 하자니 여러 가지로 규제, 임금 이런 게 부담이 크다 해서 나가는 측면이 있는데 네. 오늘 국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그거 외에도 세금 정책 면에서도 외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한국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데에 우리나라의 세제 정책상의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선 오늘 박명재 의원 같은 분은 거주자 위주의 조세 제도를 원천지 위주 조세 제도로 혁파를 하자. 네. 지금 거주자 위주 조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OECD 35개 선진국 중에서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선진국 추세에 맞춰서 그걸 빨리 바꾸자.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율을 좀 내리자.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우리 복지 재정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외국 기업들이나 한국에서 나가 있던 기업들이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국내의 세율이 다른 나라보다는 좀 싸지면 네. 더 많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세율은 싸지지만 결국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많아지면 일자리도 늘고 전체 총 세수도 늘어서 한국 기업의 재정, 한국 정부의 재정도 확대시킬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오늘 상당히 맹렬하게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네. 일단 홍남기 부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과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풀어볼 수 그렇습니다. 이제 있을까요?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거기서 더 이상의 과세 논쟁은 하지 마라. 예, 현재 지금 우리 정부가 약 3년 전부터 큰 정부 체제로 가게 됐고 그동안에 소외된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한 어떤 정부 차원에서 재정 투자 필요성이 굉장히 늘어났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사정이 좀 다르게 세수를 좀 더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만약에 세수를 늘리지 않고도 정부 지출 확대했을 경우에는 정부 재정 적자가 생긴다. 그래서 2018년부터 우리가 법인세 세율을 최고 세율을 지금 25%로 예. 3천억 이상 넘어가는데 올렸어요. 거기서 현재로서는 바꿀 만한 아무런 윤책도 없다. 다만 이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 세액공제 제도 같은 걸 통해서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분야만큼은 손비 처리를 해서 네.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 방법이 좀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사님께서 거주자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주자주의, 거주지주의 뭐 의미는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거주지주의가 맞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그 거주지주의 과세 방식과 그 반대라고 볼 수 있는 게 원천지주의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됩니까? 거주지주의냐 원천지주의냐. 그 두 방식의 어떤 장단점 비교를 예.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거주지주의가 생겨나게 된 것은 영국 때문입니다. 영국 네.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에 전 세계로 영국 자본이 해외로 뻗어갔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영국 자본이 인도에 들어갔습니다. 인도에 들어가서 사업을 했는데 거주지주의를 하게 되면 거주자의 거주지를 따지게 되기 때문에 그 세금을 영국 정부에다 내게 됩니다. 이 본사가 영국에 있으니까. 근데 원천지주의를 따지게 되면 인도에서 세금을 냅니다. 인도 바로 그 지역 네.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 분야에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영국은 그 소득을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거주지주의, 거주자의 거주지주의라고 해서 영국으로 다 빨아들였습니다. 네. 그것이 최근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거주지주의가 세계적인 보편적인 가치였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네.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고 세금 정책을 통해서 서로가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이 터지면서 원천지주의로 빠르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네. 네네. 일본도 원천지주의로 넘어가고 지금 미국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오늘 국회에서 우리도 원천지주의로 넘어가는 세제 근본적인 개편을 한번 해보자. 이런 굉장히 중대한 의미 있는 어떤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런 네. 세계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법인세 인하도 그런 한 줄기로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법인세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참 그게 한두 마디로 얘기하기 참 어려운 그렇죠. 대목입니다. 결국은 세금을 이제 이 레프 곡선 이론이라 해서 세율을 낮추면 세금이 더 많이 거칠 것이다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게 검증되지는 않았어요.
주로 이제 공화당 정부라든지 자유주의 노선을 가진 사람들은 세율을 낮추자. 그러면 기업이 더 많이 들어와서 세금을 더 높일 것이다. 이랬는데 반해서 또 진보적인 생각이나 미국 민주당 시각에서는 기업의 세금을 낮춰주면 그 돈이 이른바 다른 그 서민들이나 노동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빈익빈 부익부로 해서 소득이 편제되기 때문에 예. 정부가 세금을 좀 더 걷어서 그것을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통해서 사회 빈곤층을 나눠줘다. 이런 어떤 철학적인 문제가 깔려 있고 네. 그 효능은 완전히 지금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딱 가타부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세금을 낮추자는 주장도 일리가 있고 세금을 올리자는 주장도 있는데 네. 거기에 장점에 좀 착안할 필요가 있다. 네. 세금을 낮추자는 주장은 해외 투자 촉진, 외국 기업 유치, 네네. 그리고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빈부 격차의 해소, 사회 불평등의 해소 이 두 개를 다 어떤 장점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 과세 방식이라든지 또 세율 인하 이 문제는 좀 우리가 다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